만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힘차게 달릴까 말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엠비엔골드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매니저님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수익률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바로 바른손인데요.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부터 지나치면서 네. 이 거래에 거의 가깝게 상한가에 가깝게 올라갔습니다. 1,500가, 2,500가 물론이고 7,000원대를 뚫어내고요. 지금은 네. 좀 물량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이제 바른손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한번 상한가를 들어가고 나서 조정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11월 말에 한 차례 더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VFX 기업인 투썸 디지털 아이디어 인수가 확정됐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이 거래일 동안 거의 상한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50에서 거의 60% 가까이 상승 흐름이 그렇습니다. 나와줬기 때문에 몰랐어요. 상승이 11월 말에 워낙에 좋은 종목들이 또 많으셔가지고. 맞습니다. 최근에 네. 제가 수익 인증한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바른손을 11월 말에 추천드렸던 거 깜빡했었는데 네. 이틀 동안의 급등 시세가 분출됐고요. 그리고 지금도 2차 목표가 위에 위치했기 때문에 맞아요. 5,500원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20% 이상의 수익률이 찍혔을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익절 라인대와 3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손은 사실 뭐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두나무 지분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맞아요. NFT 관련해서 언플라넷 관련된 플랫폼도 런칭한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NFT 또 그리고 콘텐츠 사업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또 게임 관련된 사업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어떤 시장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특히 VFX 기업을 인수함에 따라서 본격적인 또 VFX 관련된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가 됩니다. 익절가는요, 좀 넉넉하게 5,400원 라인대를 종가상 이탈했을 때 익절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네. 3차 목표가는 그대로 5,400원, 3차 목표가는 6,000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바른손 3차 목표가 6,000원 바라보고 있고요. 익절가 5,400원에서 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세종공업입니다. 바로 지난 거래일에 자동차주들이 좀 부활절이 맞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세종공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현대차에서 이제 내연기관 엔진 개발 조직을 없애고 이제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또 이제 수소차 관련된 사업을 계속해서 이제 확대할 방침입니다. 예. 그래서 수소 관련 섹터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일단 이제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배기가스 시스템 관련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요. 그 외에도 자회사가 세종 EV인데 현대 모빌스에만 공급하기 위해서 스택에 들어가는 금속 분리판을 공급하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가 세종 EV다라고 말씀드렸고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또 세종 USA 또 미국 법인을 통해서 현지에서 이제 미국 그 조지아 공장 기아차에 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 세종공업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현대공업 또 뭐 아진산업 또 오늘은 구형테크라는 종목이 좀 크게 상승 흐름이 맞아요.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수소차 섹터에도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와 줄 수 있고 수소 섹터 외에도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 또 세종공업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안정적인 반등 네.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대를 조금 상향 유치하고요. 다시 한번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를 잡아드릴 텐데 익절가를 9,400원 라인대를 좀 제시해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그대로 9,980원, 2차는 1,900원 라인대를 그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제시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는 동일하게 갑니다. 9,980원, 2차 목표가 1,900원이고요. 현재 익절가는 9,400원대에서 일단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도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제 달릴까 말까 오늘 첫 번째 섹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섹터는요. 친환경 자동차 섹터를 첫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멈추지 않는 자동차주들의 이 악셀을 얼마나 밟을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친환경차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자, 네. 친환경차 풀악셀을 밟아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현대차에서도 최근에 이제 전기차에 승부수를 던졌고 또 수소 관련된 것도 사실상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현대차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소뿐만 아니라 전기차의 교집합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 있게 본다고 했을 때 내년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자동차 섹터의 수급이 또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친환경 자동차 섹터를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관련해서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하반기가 되면서 점점 이제 반도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시작했었던 기대감만큼이나 자동차는 그 시간 또 조용했으니까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또 기대를 할 수 있던 게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 하는 또 기대감에 네. 친환경 섹터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친환경차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또 친환경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코록 플라스틱을 첫 번째 네.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공개가 되었습니다. 코롱 플라스틱이 네. 오늘 친환경차 sek터의 종목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먼저 코롱 플라스틱의 현재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롱 플라스틱은요, 현재 2.19% 상승했습니다. 1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코롱 플라스틱의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코오롱 플라스틱은 고온, 고압 환경에서 기능이 저하되지 않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차세대 모빌리티용 소재 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고 가장 이제 대표 소재가 엔지니어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플라스틱의 어떤 단점을 보완한 고성능 플라스틱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 플라스틱보다 금속 성질에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가벼운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전기차의 어떤 소재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맞아요. 그랬을 때 최대 50%까지 이제 무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의 가장 핵심이 무게를 줄여야지 더욱더 좀 장거리로 또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소차와 또 전기차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량화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게 엔지니어 플라스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의 성장 규모가 2028년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36%나 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어떤 수주 물량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이 3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600% 이상이 나왔고 112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창사 이래 100억 원을 돌파한 게 이번이 처음이고 앞으로 전기차 시장과 더불어서 점진적인 매출 성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코오롱 플라스틱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소재는 앞으로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또 수소차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 물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실적 또한 점진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돼서 첫 네. 번째 종목으로 코오롱 플라스틱을 가져왔습니다. 네, 코롱 플라스틱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롱 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을 보면서 네. 수소 모멘텀을 강하게 가져갔기 때문에 맞습니다. 10월 달에 정말 좋은 흐름을 가져왔었고 그 시절 그 당시쯤 3분기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히려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상당히 좋은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딱 달릴까 말까에 들어왔다는 건 네. 이거 상당히 좋은 적기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드는데요. 달릴까 말까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은 이제 단기적으로도 그렇죠. 매력이 있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봐도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뭐 수소 연료 전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하우징 부품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수소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야, 그런 코롱 플라스틱의 가격 전략은 또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현재가 부근에서 좀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를 제가 12,30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12,300원을 종가상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12,500원 또는 12,6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1차 목표가는 15,000원 돌파 시에 16,5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롱 플라스틱 1차 목표가 15,000원, 2차 목표가 16,5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섹터 친환경차에서 코롱 플라스틱을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달릴까 말까 오늘의 두 번째 섹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무엇으로 준비하셨나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섹터는요. 네.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입니다. 바로 로봇 관련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섹터는 이 로봇주, 네. 로봇 섹터를 공개해 주셨습니다. 로봇주가 처음으로 급등 한 2주 전쯤인가요? 네. 그때는 일시적인 흐름일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했는데 연말이 되면 될수록 뭔가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흐름을 네. 만들고 있는 게 로봇주인데요. 자, 이 달릴까 말까에서도 로봇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로봇주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매니저님의 말까?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네. 자, 로봇주 비보 사인을 주셨습니다. 너무 오른 종목도 많고 올라갈 종목도 너무 수투로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해요. 네, 일단 로봇 관련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는 로보가 강세를 보였고 오늘은 로보티즈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변동성도 굉장히 확대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하고요. 이번 주 또 목요일 30일 날 홍콩 증시에 이제 중국 최대 AI 기업인 센스타입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요. 또 이제 내년 1월 초에 또 CES 세계 최대 가전 행사가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AI 또 로봇 산업이 다시 한번 주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로봇 관련 섹터 좀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CES도 이제 앞두고 있고 이 중국 최대 센스타임이 상장을 한다는 게 네. 우리나라에 있는 로봇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까요? 중국 최대 이제 AI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얼굴 인식 관련해서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제 센스타임이 상장한다고 했을 때 국내에 또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또 메타버스 또 납품할 그리고 수 있는 AI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같이 좀 동방 성장할 수 있는 뭐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예. 바로 이어서 또 CES 또 이제 세계 가전 최대 행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 섹터와 AI 섹터는 사실 또 4차 산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 섹터를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네, 로봇 관련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달릴까 말까 시청하시면서 로봇 쪽 네. 관심이 있었다면 한번 종목을 네.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로봇주에서는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나요? 지난번에 제가 RS 오토메이션을 가져왔는데요. 이미 성과를 냈죠. 종목에 맞습니다. 그 종목의 후속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T 로보틱스를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T 로보틱스인데요. 자, T 로보틱스의 현재 흐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T-로보틱스 오늘 로봇주들도 좋은 흐름인데 T-로보틱스 또한 좋은 흐름입니다. 현재 7%대 강세고요. 1,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T 로보틱스는 국내 유일하게 진공 환경에서 제조되는 반도체, OLED용 이송 로봇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일본 업체들과 꾸준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3분기 매출 기준에서 85%가 이송 진공 로봇에서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활 로봇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물류 로봇도 기술력, 상용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자회사 모션 디바이스를 통해서 VR 또 그리고 XR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하드웨어, 장비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XR 관련해서는 내년에 이제 애플 XR 기기를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가장 핵심 종목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T 로보틱스를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로봇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에서도 좋은 모멘텀을 또 네.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데요. T-로보틱스 지금 좀 차트가 뒤에 나오고 있긴 하지만 네, 어떻게 맞습니다. 접근을 해야 될까요? 오늘 좀 2차 상승이 남아주다가 약간의 어떤 이제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요.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 손절 라인대를 9,200원 라인대를 가져왔는데요. 9,5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1차 목표가는 11,300원, 돌파 시에 12,3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들의 급등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네. 이 두 번에 걸쳐서 일단 매수를 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재가와 9,500원 선에서 두 번에 걸쳐서 매수가 나오고요. 1차 목표가 11,300원, 2차 목표가 12,300원까지 바로 보고 있는 T 로보틱스입니다. 자, 또 이번 주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올해의 마지막 마지막 주간인데요. 네. 또 이번 주도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일단 이번 주가 이제 올해의 마지막 한 주인데요. 이제 이번 주에 어떻게 포트 구성을 하냐에 따라서 다음 주 그리고 내년에 어떤 1월에 또 이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장 끝나고 4시 30분에 유튜브와 MBN골드 사이트를 통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4시 30분에 김준호 매니저의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달릴까 말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